이건 뒤에 뭐와 연결되냐면은 구역량화 문제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체류 시간으로 인해서 구역량화가 상당히 걱정이 될 것 같고요. 준설에 의해서 뭐 오염물질 용출될 가능성 또 이런 문제. 유량이 증가하니까 수질이 좋아질 수도 있다. 특히 4대강 사진 사업 중에서 가장 수질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하천 부진의 경작지 모두 다 정리해서 생태 보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그 수질의 개선 효과가 있다. 자, 하천의 수질이 이렇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있는가 하면은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 안에서 생기는 뭡니까? 비료성분이 질소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좋아지는 면도 있지만 이와 같은 면에서 또 나빠지는 면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를 예측한 결과 뭐 한강의 경우는 뭐 1.2가 1.1, 낙동강은 뭐 2.6에서 2.0 뭐 이렇게 좋아지는 걸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이렇게 좋아지는 면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수기의 경우에 이건 평균을 말씀하는 거고 평균 유량인데 갈수기에는 아파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것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달성부에 뭐 이렇게 비소가 검출됐는데 이게 8.4분 나오고 5.6분 나왔는데 노아에서 발표한 8.2 이거는 수생생물의 영향이 거의 발생하는 농도로서 기준이 여기다 잣대를 댈 수 없는 걸 갖다가 민간단체가 갖다 대는데 그것도 뉴스에 맨날 떠들고 해서 이게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죠? 비교가 될 수 없는 곳에 갖다가 비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다른 자료를 구하기는 어려워서 이 대구의 자료를 갖다 대구도 이제 지금 현재 한창 준설 작업도 하고 있고요. 상류에 보호공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달성 강정보 바로 옆에 취수장이 있는데 그 수질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특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로로필의 농도가 있습니다. 이 클로로필의 농도요. 자, 각도의 농도는 홍수에는 상당히 이거 인접하죠. 상당히 높죠. 홍수기에는 그죠? 네, 평소에는 뭐 한 10cm 정도 이렇게 항상 유지하다가 금년에 지금 준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준설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과거에 한 10cm 정도 했던 것이 현재는 지금 4월도 마찬가지예요. 네, 현재는 한 30에서 40, 35NTU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약품량은 증가하지만 50NTU 정도까지는 정수장에서는 거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탁도 문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할 예정이지만요. 또 하나는 이 클로로필 농도가요. 여기 3, 4월에 노아지 얼마입니까? 100 마이크로그램 퍼리타 여기 보면은 말이에요. 150까지 올라갔죠. 이 정도의 물은요. 수질 환경 기준의 저 하등급입니다. 5등급. 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상수원수를 써온 겁니다. 대구하고 부산, 경남이 상수를 쓰기 어려운 물인데 그거를 그죠? 그래서 상수 문제도 별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금년에 3, 4월 현재까지도 제가 4월달 자리까지 다 봤는데 여기는 3월달까지 표시됐지만 아예 높아지는데 이게 3, 4월에 높아지지 않네요. 이거 왜 안 높아질까요? 금년에 비가 좀 더 많이 왔습니다. 낙동강 수질은 워낙 유량이 없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해는 수질이 좋아지고 비가 많이 안 오는 해는 이쪽 의원들은 최악의 가뭄이다 보니까 높았는데 이같이 지금 안 나타납니다. 뭐 그런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일조량이 줄어들었죠. 그죠? 비가 오는 날수가 좀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 탁수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 조류라는 게 이게 햇빛 투과량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예측을 제가 대략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클로로필가 이렇게 좋아지는 게 현재도 공사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전혀 관련 없습니다. 이거 하나의 예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상당히 다양합니다.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하니까. 대신 조사해보니까 상리에서 준설을 하는데 조사해보니까 2009년도 현재 금년 4월달까지 보면 중금속과 유해물질은 준설에 의해서 검출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준설에 의한 영향은 대략적으로 대구권에 있어서는 몇 개월, 한 2개월뿐이 모니터링을 안 해봤지만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뜻에서 요걸 말씀드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이 4대강 사업이 하면서 걱정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뭐 제가 걱정한 일은 아니지만은 첫 번째는 요번에 비가 좀 태풍하고
보호가 좀 여름에 세지 않겠냐 해서 좀 공사 중에 보호의 안정성 문제, 이거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 이 안경 통제를 비롯한 수정을 이 걱정이 될 거죠. 그 다음에 이 보가 건설돼서 운영됐을 때 과연 낙동강 하류의 그 보호의 안정성 문제가 괜찮겠느냐, 심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 준설했죠. 그리고 또 요새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국지성, 집중보호 등등 하다 보면은 이게 한 번에 몰리면은 하만거나 이런데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 제가 걱정하는 일이 아니고요.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건 수질입니다. 국립환경영역에서 좋아질 수도 있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후변화에서 최악의 갈수기 있을 때에는 가동보가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물을 흘릴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수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하면은 수장을 하신 분은 이제 수질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까 바로 유업관리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누가 하는데? 이거 환경부 아니냐? 환경부가 여태까지 해온 일이 유업관리죠. 그래서 해왔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해결돼서 과연 그런 부영양화가 이 도로 인해 처리가 될 거냐. 결과적으로 조리의 발생은 질소 인해 부하에 달려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체류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수기의 수질 악화를 갖다가 상당히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업관리를 강화를 해야 되겠다. 지금 환경부의 현재 예산 정도 가지고 절대 해결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심포지움이 지금 이러한 홍수 불확보 사원이 되면 앞으로는 이쪽에 수질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또 환경부에서의 그 유업관리에 대한 거, 자, 2015년까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된 것을 갖다가 2012년에 땡겨 쓴 겁니다.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염도 높은 지역 해서 그것도 기준도 또 강화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확충하고 관계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덕고 선생님 저기 계시면 시간 다 되는 건데 빨리 가겠습니다. 야, 이거 제 강의 이거 1시간 들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좀 다 설명드려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유업관리의 첫 번째 뭐냐? 하수하고 정비예요. 자, 낙동강에 누굽니까? 대구지요. 대구가 주요 오염원이죠. 대구에 하수관과 전기 없이 어떻게 오염권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대구 돈 없어서 못합니다. 돈 대주지 않습니다. 대구에. 광역시라고 10% 지원해줍니다. 이거 예산 없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대한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미국의 그 오바마 정부가 들어와서 이같이 금년도에는 과거에 상수와 하수도에 15불 했던 것이 지금 39불로 증액시켰고요. 추가로 2005년 연에 통과돼서 상수 25불, 하수 45불이 뉴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걸 모아가지고 청와대 쪽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4대강 예산 해야 됩니다. 4대강의 예산 때문에 이거 쳐다보지도 않죠. 앞으로 해야 될 거죠. 또 미국의 자료지만 미국은 이렇게 큰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이와같이 상수 공급이 불확실한 데가 심각한 물지역, 슬리기증 광합지역 이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50년까지 비용이 대략 다 합해가지고 대략 9,400억 불 정도가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추산을 해놨습니다. 우리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안 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죠? 기후변화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도 손을 내야 됩니다. 이 나무가 많은, 이거 그림이 너무 멋있는데 너무 살린 녹화는 성공했지만 이거 물이 지하로 들어갑니까 이거? 나무는 안 들어가죠. 다 위에 걸렸다가 증발되기도 하고요. 그나마 조금 들어가는 것도 낙엽에 취하고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햇발 짱 나면은 이 식물이 그 수분을 빨아들여서 지금은 이용은 한 1%밖에 안 되거든요. 99% 전부 증상 아닙니까? 네. 이거 돈 들여야 되겠죠. 이거 돈 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소하천의 건설의 주요 원인 아닙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지류 살리기 쪽에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볼리만 하면 뭡니까? 지류 어떻게 할래? 그 지류 살리기를 어떤 방법을 할래? 통합물과 이렇게 모든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가야 되지 않냐. 똑같습니다. 다 어기동수 관계에 되죠. 물학과에 되죠. 생태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지류 살리기만큼에는 아무래도 4대강 본류 사업으로 인해서 생태 부분은 많이 훼손된 부분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류 살리기를 바로 이게 이제 금년에 말씀과 글란이 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냥 이 홍수 이런 쪽으로만 하천 정비 얘기니까요. 이쪽으로 위주로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지류 생태 부분을 갖다가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해서 훼손된 부분을 지류 살리기를 우리가 후속으로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걸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